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새로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이미 개인사업자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관련되는 업무들을 좀 해보신 분들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어떤 건가, 또 적용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 내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내국법인입니다. 자, 법인 전환했을 때 전환한 법인이 3년 이내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아직 경과 안 됐다면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법인 조정에서 많이 살펴봤던 법인들인데요. 382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이거나,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 중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에 대한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총 70%를 초과하는 법인, 70% 이상인 법인들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자는 누구냐? 세무사가 합니다. 세무사가 하고요. 선임신고, 어느 세무사가 할 거냐 하는 선임신고를 하게 되는데, 선임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법인세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을 하려면 노력과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인에 따른 비용 60%에 대한 부분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농특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세금으로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제출했을 때에는 산출세액의 5%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성실신고 확인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84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법인 조정에 보시면 전자신고, 성실신고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고요. 여기에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부터 시작해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 작성 순서는 선임자 신고는 2월 말까지 어느 세무사가 신고할 거냐 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서는 밑에 있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확인 사항까지 모두 작성한 후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항목 명세서,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인적사항 등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신청서 관련해서 이미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기본적인 인적사항 반영하고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 300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 300만 원에
60%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줍니다. 150만 원 한도로 해주기 때문에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 이 150만 원을 만약에 세액 공제를 적용을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없다든가 했을 때 적용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2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세액 공제가 2월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액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항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성실 신고 확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 명세서, 사실은 성실 신고 확인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식입니다. 주요 항목 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서식인데요. 주요 항목 명세서에는 4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 내역, 거래처 현황, 주요 유형자산, 차입금, 대여금 명세, 채권 채무 명세, 선급금, 선수금 명세, 임원 현황까지 쭉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매출 정빈과 관련되는 탭이 있고,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그 다음에 기타 금융계좌 관련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요 항목 명세서는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자, 임차 관련되는 부분이 본인 건물인지 타인 건물인지, 면적 관련되는 부분, 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대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거래처 현황이 나옵니다. 주요 거래처 현황을 커서를 이동을 시키면 하단 부분에 매출처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 분 전체를 1거래처로 모아서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매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우리 주민등록번호로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거래처 부분을 일일이 거래처별 원장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주요 매출처 데이터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멘트 뜹니다. 예라고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에 상위 5군데를 그러니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매입처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매입 관련되는 내용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주요 유형자산 명세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유형자산에 대해서 취득일자에 커서를 두고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용 장비, 건물, 비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계정을 전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건별 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자료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87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에 나오죠.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 원 이상인 자산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포크레인과 건물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라든가 수량 관련되는 부분만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탭으로 넘어갑니다. 차입 대여 명세, 차입금과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 대여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 내용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차입금 관련되는 정보, 마찬가지로 대여금에서도 F12 불러오기 통해서 정리를 하면 대여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차입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부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만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차입금 계좌별로 금액별로 연간 이자 금액까지, 지급이자 금액까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여금이 있다면 대여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차입금의 용도는 387페이지에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라고 해서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 매입용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 대여 사유도 마찬가지로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 매입용,
직원주택 자금 구입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매출 채권 명세와 매입 채권 명세를 불러오기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88페이지에 동그라미 13번에 건별 과세기간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채권과 채무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4번에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 채권, 매입 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비고란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최근에 회수한 내역들을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급 선수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선급금이 있다든가 선수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건별로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투자용, 원재료 매입용,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뭐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용도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 현황입니다. 임원 현황. 임원 현황에 대한 부분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백두산 대표이사 생년월 출생연월일 입력하시고 등기 여부, 업무 범위 내용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사업 내역을 등록을 했고요. 두 번째 매출 증빙 현황입니다. 매출 증빙 현황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총수익 금액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관련되는 증빙이 나타나고요. 차이 금액이 이렇게 6억 3,100이 나타납니다. 자, 이 금액의 차이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차이 원인은 직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직수출은 매출 증빙이 없죠. 직수출 실질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사례에서는 1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직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3,280만 원. 3,28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F12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그 차이 원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수출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1억 3,4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 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3,280만 원 차이 원인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 원인을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에 매출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는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 기타 사업소득이냐 관련되는 증빙들을 다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류에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관계, 그 다음에 입사일, 직무, 금액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담보 내역도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네요.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3번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등록했던 내용들이 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명세서 해당이 있다 없다 뭐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었죠. 그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는데 표준대차대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 요령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금융계좌입니다. 자,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없는 비용 명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빙불비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원인 코드를 보시면 프로그램에도 법령 158의 2항의 1, 2, 3, 4, 5, 6번의 기타 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1이 3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1번은 3만 원 이하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농어민 거래 2번이 농어민 거래고요. 3번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4번은 항만공사 화물징수 용역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5번은 기타 예외사항입니다. 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들 있죠. 보험료, 의료비,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예외사항들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기타 관련되는 부분은 정빙이 없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계좌 상품권에 대한 탭입니다. 금융계좌 관련해서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좌 번호별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품권이 많이 있을 때에는 접대비, 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처분, 기타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품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명세의 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그 다음에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사용 용도는 거래처 접대비 또는 뭐 복류생비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항목 명세서를 다 작성했다라고 하시면 서식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기술서가 나옵니다. 주요 항목을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작성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무사님들이 확인했던 내용들 중에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92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예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익금액, 현금 수익금액 누락 여부, 누락된 게 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유형자산은 해당 법인 외에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달라.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거냐,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여금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했다 안 했다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매출채권 관련해서도 특수관계인의 채권 지연 회수 여부, 그 다음에 원재료, 소모품 등 구매 물품에 실물이 없는 매입 채무 존재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3만 원 초과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 특이사항 기술서에다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이사항 기술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우리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세무사님들이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기술서를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을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확인 사항입니다.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예, 아니오로 결정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느냐 하면 대부분은 예로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오라고 답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예로 답을 하게 될 거고 아니오로 하게 되면 차이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이 금액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차이 금액이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에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해서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올해 새로 생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